합병 5년 24년 셀트리온 실적 부진 우려 잠재우겠다. 정정 공시 통해 시장에 공표. 셀트리온 지난 금요일 보합선으로 마감이 됐고요. 헬스케어 역시 보합선. 그러나 제약은 마이너스 1.46% 하락세로 마감이 되었습니다. 여전히 지지부진한 모습이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셀트리온은 금요일 자사주 8만 주 매수, 그리고 헬스케어도 8만 주의 자사주 매수를 했습니다. 주간 단위로 살펴봤을 때요. 셀트리온은 외국인들이 156억의 매도, 기관들도 69억의 매도를 보이면서 지난 한 주 동안 매도 우위였고요. 헬스케어는 외국인들은 지난주 39억의 매수였고 기관들은 85억의 매도를 보였습니다. 제약은 외국인 기관 모두 32억과 14억의 매도를 보인 모습이었습니다. 제약은 다시 한번 신저점의 위기가 온 것인데요. 실적 측면에서는 문제가 전혀 없는 상황이긴 하지만 이번 합병에서 빠졌기 때문에요. 실망감 때문이라고 밖에 볼 수가 없는 것이죠. 그리고 셀트리온과 셀트리온 헬스케어는 합병 이후 24년 실적에 대한 우려심들이 여전히 시장에 작용을 하고 있는 것이고요. 특히 지난 8월 24일 날 온라인 간담회를 통해서 서정진 회장께서 이야기한 24년의 제품별 매출 목표, 그리고 에비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직까지 시장에서는 긴가민가한 상황이잖아요. 이에 따라서 셀트리온 그룹 측에서는요, 지난 금요일 오후죠, 공시를 통해서 시장에 공식적으로 공표, 발표를 한 것이죠. 오늘은 이와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기로 하겠습니다. 이에 앞서서 먼저 셀트리온과 셀트리온 헬스케어의 최근까지의 자사주 매입 현황에 대해서 간단히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셀트리온은 8월 29일부터 9월 1일까지 자사주 17만 8,433주를 매수를 했습니다. 헬스케어 역시 27.9%의 자사주를 현재까지 매입한 상태죠. 이에 따라서 양사 모두 50만 주 정도의 추가적인 매수 여력이 있다고 보시면 되는 것이죠. 자, 그럼 본론으로 들어가서요. 셀트리온은 지난 9월 1일 금요일 오후죠, 정정 신고를 했습니다. 합병정권 신고서에 기재 정정을 통해서 정정 공시를 냈는데요. 이번에 두 번째 정정 공시가 되는데요. 첫 번째로는 지난번에 8월 29일 날 정정 공시를 했거든요. 8월 29일 날 정정 공시 내용은 일정에 대한 부분들이었습니다. 셀트리온 헬스케어의 거래 정지 예정 기간인데요. 12월 18일부터 거래가 정지됩니다. 앞당긴 것이죠. 그리고 합병 기준일 역시 12월 20일로 앞당긴 상태입니다. 연말에 대주주 양도세 관련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요. 일정을 앞당긴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고요. 이번 금요일 날 정정 공시를 낸 것은 24년 합병 이후에 합병 셀트리온의 실적에 대해서 이 공시를 통해서 완전히 구체화시켰다는데 의미를 둘 수가 있는 것이죠. 그만큼 합병에 대한 의지가 강하다는 측면과 그리고 24년 실적에 대한 자신감의 표현으로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어쨌든 금요일 날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가에는 별 영향이 없는 상태였는데요. 그 내용을 지금부터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첫 번째 추가 기재 내용인데요. 22년 말 기준으로 했을 때 셀트리온과 셀트리온 헬스케어를 양사 손익의 합산과 그리고 합병을 가정한 추정 손익계산서를 밝힌 것이죠. 합병 가정 손익계산서는 합병법인 및 피합병법인이 처음부터 합병법인으로 운영되었음을 가정하여 각각의 22년 기준 연결손익계산서를 단순 합산 후 내부 거래를 제거하여 산정하였습니다. 이런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합병 가정 손익계산서는요, 외부 감사인으로부터 감사 또는 검토를 받지 아니한 임의의 추정치이며 실제 합병 후의 손익계산서와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중요한 이야기죠. 어쨌든 추정요약 손익계산서를 조금 크게 해서 우리가 살펴보게 되면요. 셀트리온과 셀트리온 헬스케어의 각각의 실적과 그리고 합병을 가정했을 때의 실적이 나와 있는데요. 22년 실적에 대해서 셀트리온은 매출 원가율이 54.7%, 헬스케어는 원가율이 71.5%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합치면 62.5%가 되지만 합병을 가정을 했을 때는 매출 원가율이 40.7%가 2022년에는 나왔다, 이런 이야기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영업이익률도 33%가 나왔다는 측면이잖아요. 매출액에 대해서는 이제 어느 정도 아는 부분인데요. 역시 문제는 수익성, 영업이익이 어떻게 되느냐가 상당히 궁금했는데요. 어쨌든 영업이익률은 33%입니다. 그리고 영업이익도 8,495억이기 때문에요.
두 회사의 단순 합산하고 큰 차이가 없다는 것이잖아요. 그 이유는 바로 매출 원가가 낮아진 것이죠. 원가율이 40.7%로 낮아졌기 때문이라고 보시면 되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나오는 내용은 주의할 점이잖아요. 다만 램시마에서지 진펜트라의 피하 주사 제형 편의성에 따라 기존 정맥 주사제 사용 환자의 전환이 발생하여 램시마, 인플렉트라의 매출 감소로 이어질 수 있다는 실적 관련 불확실성 위험이잖아요. 그리고 중요한 것이죠. 의약품 약가이나 정책 및 바이오 시밀러 시장 경쟁 상황 등에 따라서 실제 결과치와 상이할 수 있다. 면밀히 투자자들은 참고하셔서 투자에 임하시길 바란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24년 합병법인의 실적에 대해서 기재를 했는데요. 지난 8월 24일 날 온라인 간담회를 통해서 IR을 했던 부분들을 공시를 통해서 공식화 시켰다는 것이기 때문에 중요한 의미가 되는 것이죠. 24년 매출액을 3조 5천억, 에비타는 1조 5천억인데요. 그 전망에 대한 근거에 대해서 기존 제품들은 안정적인 매출을 유지를 하고, 그리고 램시마, 에서시와 진펜트라, 유플라이마, 베거젤마의 점유율 확대 및 신속한 시장 침투를 예상을 하기 때문에 셀트론 헬스케어 실적 전망 기준으로 작성을 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것이고요. 구체적으로 살펴보시게 되면요. 매출액은 24년에 3조 5,400억이고요. 매출 원가는 1조 3,700억이잖아요. 그렇게 되면은 원가율은 38.7%가 되는 것이고요. 판관비 그리고 에비타가 1조 5,500억으로 나왔는데, 그렇다면은 영업이익은 어떻게 되느냐, 이런 부분이잖아요. 요 판매 관리비에다가 제외시킨 감가상각비를 더하는 것이죠. 더하고 그 다음에 세금을 또 더하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그 숫자를 에비타인 1조 5,500억에서 마이너스 빼게 되면은 영업이익이 나오는 거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감가상각을 얼마로 잡을 것이냐는 우리가 알 수가 없는 것이죠. 회계적으로 어떻게 진행을 시킬 것인지는 두고 봐야 되는 것이잖아요. 특히 셀트론 헬스케어가 가지고 있는 영업권, 판권에 대해서 감가상각을 어떻게 회계적으로 처리할 것인지가 중요한 부분이 되는 것이죠. 상각을 많이 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 것이죠? 그만큼 영업이익이 줄어들게 되는 것이잖아요. 자, 그래서 이것을 22년 합병 가정을 했을 때 나왔던 손익계산서하고, 그리고 24년 합병을 했을 때 추정한 손익계산서를 같이 붙여서 보게 되면요,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22년에는 매출 원가율을 40.7%로 잡았고요. 24년에는 38.7%로 잡았단 말이죠. 매출 원가율은 더 낮아지는 국면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영업이익 측면에서는 좋은 것이죠. 이에 따라서 에비타를 1조 5,500억으로 잡았는데, 그렇다면 24년에 영업이익은 과연 어느 정도로 추정할 수 있을 것인가, 이런 부분이잖아요. 먼저 참고로 22년 가정했을 때는 영업이익률이 33%가 나왔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 에비타 금액에서 감가상각비를 빼고, 그리고 판매관리비도 빼고, 그 다음에 세금도 빼는 것이죠. 이것을 다 뺐을 때 영업이익이 나온다고 말씀을 드렸으니까요. 그래서 추가적으로 감가상각과 세금을 약 5,500억 정도 잡으면요, 영업이익은 1조 정도가 되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1조의 영업이익이 된다면 영업이익률은 28%가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22년과 똑같이 영업이익률을 33%로 계산을 하게 되면 1조 1,682억 원이 영업이익이 될 수 있다. 이렇게 계산상으로 해볼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따라서 계산상으로 이렇게 한 것은요, 영업이익에 대한 어떤 감을 좀 잡기 위해서 그런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요, 과연 이러한 영업이익이 나오려면요, 매출액이 예상을 했던 대로 3조 5,400억이 나와야 되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결론적으로 매출액이 이 정도 나올 수 있을 것인가가 시장에서는 아직까지도 긴가민가 하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이번 공시에서 구체적으로 제품별로 다 이야기를 했습니다. 램시마에서 C는 24년에 유럽에서 4천억, 그리고 미국에서 허가가 나오게 되면 24년에 6천억, 그래서 24년엔 두 개 합치면 1조잖아요. 그 다음에 유플라이마에 대해서는요, 24년에 유럽에서 2,800억, 그리고 미국에서는 2,300억 이렇게 잡았습니다. 합쳐서 5,100억으로 목표를 잡은 것이고요. 그 외에 베거젤마에 대해서도 3천억, 그 다음에 새롭게 출시되는 것이 스텔라라 쪽하고 졸레오 쪽이잖아요. 요 두 개 합쳐서 약 1,200억 정도를 잡았습니다. 그렇게 해서 총 3조 5천억의 매출이고 1조 6천억의 에비타 달성을 목표로 하고 있고, 이 에비타 마진율은 약 45% 수준이다. 정확하게 44% 정도가 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것이고요.
또한 제품별로도 쭉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기존 바이오시밀러 2조 7,800억, 신규 바이오시밀러 1,200억, 요 1,200억에 스텔라라하고 졸레가 포함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신약 쪽에 6,400억인데요. 진펜트라가 신약이잖아요. 6천억 잡았으니까요. 그 외에 한 400억 정도. 이렇게 해서 총 3조 5,400억 정도를 잡은 것이잖아요. 2030년 매출은 그때 가서 보는 것이니까요. 어쨌든 간에. 그래서 이것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정리를 좀 해보면 이렇게 나오는데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바로 램시마 SC와 진펜트라 부분이잖아요. 과연 미국에서 진펜트라가 신약으로 출시가 되자마자 바로 1년 만에 6천억의 매출이 가능할 것인가, 이런 부분에 대한 시장에서의 의문점이죠. 퀘스천 마크인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긴 합니다만요. 중요한 것은 회사 측의 강력한 자신감이잖아요. 첫 번째로 고가로 가겠다는 것이고요. 두 번째로는 직접 판매를 통해서 어쨌든 간에 적극적인 영업을 하겠다는 것이잖아요. 신약이기 때문에 영업력에 따라서는요, 사실 실적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거든요. 너무 높게 잡은 금액이 아니냐는 이야기도 나올 수 있겠지만, 반대로 이건 또 아무도 모르는 신약이기 때문에요, 이 숫자보다 더 많이 나올 수도 있는 것이잖아요. 결론적으로 이것은 시간이 지날 수밖에 없는 것이잖아요. 10월 말에 예정되어 있는 진펜트라의 미국 승인 이후의 영업력,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시장에서 비춰질 것인가. 물론 미국에서 유플라이마가 생각보다 더 잘 돼주면은요, 좋은 것이죠. 따라서 연말까지는요, 진펜트라에 모든 집중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우리는 미국에서의 진펜트라가 잘 되기를 기대를 해보는 것이죠. 자, 그리고 2030년 이야기들이 나와 있는데요. 이 부분들은 여러분들께서 한번 참고로 읽어보시면 되고요. 왜냐하면 너무 먼 이야기이기 때문에, 물론 목표의 핵심은 신약이란 측면에 초점을 맞춘 것이죠. 그리고 신약 개발의 자금을 위해서는 셀트리온 홀딩스의 상장까지도 추진 가능성이 높다는 측면도 지난 영상에서 말씀을 드린 바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주의사항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놓은 상태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배당과 관련된 이야기들이 나오는데요. 현금 배당 비중을 높이겠다, 이런 결론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정리를 해보면요, 24년 합병했을 때의 셀트리온의 실적이 중요하다. 회사가 제시한 수치에 대해서 시장이 과연 어떻게 반응을 할 것인가, 이런 부분이고요. 회사에서는 24년 실적에 대해서요, 공식적으로 공정 공시를 통해서 밝혔잖아요. 이에 따라서 시장에서의 인식이 어떻게 변화가 될 것인가, 이런 부분들을 지금부터 좀 봐야 되는 것이고요. 그러면서 합병 과정들은 진행이 되고 있는 것이잖아요. 아직까지는 시기적으로 봤을 땐 소강 국면인데요. 본격적으로는 이제 9월 25일부터 합병 반대회사 통지 접수 기간이기 때문에 이벤트가 시작된다는 개념이고요. 물론 그 이전에 어떠한 재료가 나올지도 모르는 것이거든요. 이러한 가운데서 주총이 진행이 되고, 그리고 11월 13일 날 주식 매수 청구권 행사 기간이 끝나봐야 되는 것이잖아요. 그리고 중요한 것은 진펜트라의 미국 허가 날짜는 시차가 있기 때문에 하루 이틀의 차이는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그래서 이러한 과정들이 진행이 되면서 역시 핵심은 24년 실적에서의 진펜트라, 이 부분에 대한 시장의 인식 변화를 우리가 기대를 하면서 기다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